재건축 때문에 잠깐 살려고 집 하나 샀을 뿐인데 나중에 팔 때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.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완벽하다라고 생각했던 계획이 도대체 왜 실패했는지,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세금을 피할 수 있는지 오늘 그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. 네,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. 원래 살던 집이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임시로 살 집을 구했잖아요.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2주택자가 되어버린 거죠. 자,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해요? 양도소득세를 안 낼 수 있을까요?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의 설명을 위해서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갈게요. 원래 살던 재건축 들어간 집을 A주택, 그리고 재건축 기간 동안 임시로 살기 위해 산 집을 B주택이라고 부르겠습니다. 이 A와 B 두 주택의 관계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자, 그럼 실제 있었던 사례를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까요? 이분이 세운 계획, 처음 들으시면 와, 정말 똑똑하다, 완벽하다 싶으실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그 완벽해 보이는 계획 속에 어떤 함정이 숨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이분의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. 2017년에 A주택을 샀고 2년 뒤에 재건축이 시작되니까 임시거처로 B주택을 마련했습니다. 그리고 2023년 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새 A주택이 완공되자마자 입주했죠. 여기까지는 아주 순조롭습니다. 이분의 계획은 아주 간단했어요. 나중에 B주택에 잠깐 들어가서 1년 거주 요건만 채우고 깔끔하게 비과세로 팔자, 이거였죠. 어떠세요? 굉장히 합리적인 계획처럼 들리지 않나요? 일단 멋진 새 집이 완공됐으니까 먼저 들어가서 살아보고 세금 혜택을 위한 거주 요건은 나중에 채우면 되겠지 하는 생각. 도대체 여기서 뭐가 잘못될 수 있었을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의 긴장감이 확 올라갑니다. 자, 결론부터 보기 전에 잠시만 멈춰보죠. 이 모든 계획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법조항이라는 규정집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. 왜냐하면 법조항의 정말 사소한 디테일 하나에 모든 게 달려있거든요. 이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,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심판이 있습니다. 바로 이 조항이 아까 그 주택 소유자의 계획에 합격 아니면 불합격 도장을 쾅 찍어줄 기준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. 법에서는 딱 3가지 체크리스트를 요구하고 있어요. 첫째, 대체주택 B를 사서 1년 이상 살아야 한다. 둘째, 새집 A가 다 지어지면 3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1년 이상 살아야 한다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B주택은 새집 A가 완성된 후 3년 안에 팔아야 한다. 어때요? 간단하죠? 좋습니다. 이제 법 규정을 명확하게 알았으니까 다시 우리의 사례로 돌아가 볼까요? 과연 이 주택 소유자의 그럴듯했던 계획이 법이라는 시험대를 무사히 통과했을지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. 방금 우리가 살펴본 법의 3가지 조건, 그리고 아까 봤던 주택 소유자의 계획,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. 과연 모든 조건이 딱 들어맞았을까요? 국세청의 최종 결정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. 결론은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죠. 그렇게나 합리적으로 보였던 계획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. 비과세가 거부된 결정적인 이유, 바로 국세청의 이 한 문장에 그 치명적인 약점이 담겨 있었습니다. 바로 재건축 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.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. 바로 시기, 타이밍이었습니다. 네, 바로 이 부분이 핵심적인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법이 이 제도를 만든 진짜 이유는 재건축 때문에 살 집이 없어진 그 기간 동안 임시로 머물 피난처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지 나중에 세금 혜택 받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런데 이 사례의 소유자는 재건축이 다 끝나서 임시 거처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진 후에 오직 세금 혜택만을 위해 형식적으로 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한 셈이 된 겁니다.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? 이 중요한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지금부터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자, 비과세를 위한 완벽 공략법입니다. 다른 건 다 잊어도 딱 하나, 저 2번째 항목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대체주택 B에서 1년 사는 거, 그거 반드시 A주택이 한창 지어지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해야 한다는 것. 바로 이 순서 하나가 여러분의 세금 운명을 가릅니다.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. 지금 여러분이 세우고 계신 부동산 계획 혹시 법조항의 글자만 따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?
그 법이 만들어진 진짜 이유와 여러분의 계획이 진정으로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작은 순서의 차이가 아니라 그 취지의 차이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.